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위워크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무언가를 공유하는 공유 경제 시스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이 공유경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공유경제 3대장이라고 한때에는 불릴 정도로 이 세 기업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영향은 없는 걸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위워크 하면 출퇴근길에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곳인데 사실 공유 경제의 어떤 상징으로 꼽혔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위워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장기간 빌린 뒤에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단기로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용이 되는데요. 한때는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62조 2천억 원에 달해서 이 유니콘 기업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뚝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5억 달러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한때 기업 가치가 60조가 넘었던 위워크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떤 한 가지 이슈만으로 한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실적을 공개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일지 생각을 해보면 위워크의 경우 막상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워크 역시 스스로를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왔는데요. 이 공유 경제를 내세웠던 것 말고는 기존 부동산 임대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기에 이 위워크 모델을 따라하는 경쟁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CEO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이전 CEO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챙긴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위워크의 시세보다 비싸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지분을 몰래 판 이런 정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공유 경제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를 또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위워크 위기의 결정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사무실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워크는 이 비싼 값에 사무실을 장기간 계약을 해둔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니 이 적자는 감당할 수 없게끔 불어났고 이걸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 최근에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이런 거점 오피스들을 꾸리는 기업도 있고요. 업무 방식의 변화가 컸던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또 부활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도 실제로 적진 않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위워크처럼 이 유연한 근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CNN은 당시 기존의 8년에서 10년 동안의 장기 임대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위워크와 같은 회사가 이 1, 2년 단기 임대 계약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임대업 구조로 돼 있는 위워크는 이런 기회를 차지하지 못했고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파산을 막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전문가들의 시각은요. 위워크가 이대로 파산을 해버린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워크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요. 위워크가 사업을 접으면 이 오피스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워크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자,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이런 위워크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앞서서 위워크 코리아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점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사업 축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국내의 경우 재택근무 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이용률 자체에는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공격적인 지점 확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 활동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위워크도 버티기 힘든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내 토종 공유 오피스 사업체들은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공유 오피스들의 이를테면 생존 게임이 네네. 시작된 가운데 국내 공유 오피스들도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거점 오피스 개념을 도입하고 또 이 지하철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도 진출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임대업을 넘어서 자체 컨설팅, 또 광고, 인테리어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함께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도 이런 공유 오피스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유 경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곳들의 상황은 괜찮은 걸까요? 네, 대표적인 곳이 배달형 공유 주방 회사들이죠. 이 엔데믹 후에 배달 음식 시장 자체가 좀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 타격을 이미 좀 크게 받았습니다. 네. 배달이 줄어들면서 공유 주방 입점을 원하는 식당 수가 크게 줄어들어서인데요. 시간제 공유 주방 플랫폼 운영사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앞서서 또 다른 공유 주방 회사는 채권자에게 보증금마저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이 공유 킥보드 기업들인데 국내에서 철수한 곳도 있고 카쉐어링 업체도 이용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공유 경제를 내세우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좀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이 공유 경제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유 경제 모델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라는 건데요. 우량한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 공간에 입주한 식당과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은 이 공유 공간에 머물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무작위로 생겼던 공유 경제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 구조를 갖추지 못해서란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네, 자, 총평을 해보면 공유 경제 급성장 흐름을 타고 출발은 했지만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 합리적인 이용 가격에 더해서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유 경제라는 키워드만 내세웠다가 어려움에 직면해버리는 이런 회사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탄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 생존하는 공유 경제 기업들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공유 경제 기업들이 엔데믹이란 변화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에 빠졌는데요. 수익성 다변화 등 제2의 도약으로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